개업 공인인사이며 몇 사람? 세 사람 모두는 이미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하고 있죠. 어디에 사무소가 있어요? 어디에 가게가 있어요 지금? 등록 환자 아니야? 그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선 천지가 시군구라니까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가게 두고 등록했죠? 몇 개만? 한 개만. 예외가 있다. 없다는 말은 법인도 주사무소가 남구에 있다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못 두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 몇 개? 한 개.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종별 제한이 있다? 종별 제한 없이 등록관청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전 신고해오면 되죠? 또는 개설 등록 받으면 되죠? 그러면 지금 개업 공인인사가 이전 신고해오는 개설 등록 받아오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이전 신고하는 거야?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전 신고해올 때 개설 등록 받아올 때 승낙서는 첨부해야 한다?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해라? 이미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인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해오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시군구가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 누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어요? 공동 사용을 위하여 다른 가게 이전 신고하면 안 되고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면 돼요? 누가?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위하여? 요거만 안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종류는 개업 공인에서 종별 구분 없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등록증 걸고 있죠 지금. 중개사무소 법인만 뭐 가능하고 분사무소 종별 구분 없이 공동 사용하는 공동사무소 요것만 허용되지. 요 종류 위에 천막 파라솔 둘 수 있다. 임시 중개시설물은 둘 수 없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이중 등록이 나쁜 거요? 이중 사무소가 나쁜 거요? 이중 등록이 더 나쁜 놈이니까 이중 등록이 걸리면 절대 등록 취소 형벌은 1-1. 이중 사무소를 두거나 임시 중개시설은 똑같아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 등록 취소이고 형벌은 얼마? 1-1. 이런 걸 전체 배우셨다고요? 43페이지 4번 중개사무소 괄호 분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에서 박스에 계략적인 내용이 되어 있죠. 설치 쪽은 공동 사용하고 분사무소가 시험에 잘 나오고 지문에는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둔 경우에 제재가 뭐인가 이걸 물어요. 사무소는 이전할 때는 나누어서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을 나누어서 정리하셔야 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이전이다는 말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걸고 있는 가게가 중개사무소, 분사무소는 등록증 걸고 있나요? 신고 필증 걸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로 이전하지를 못해요? 당연히 주사무소 시군구 내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요거 빼고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요 경우 빼고는 이전할 수 있는 지역 제한이 있는가? 지역 제한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가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어디?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기준이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도 사무소는 지역 제한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특광도라고 꽂혀 있으면 지문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광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또 오하고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특광도는 현재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죠. 중개사무소 안에서 중개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지역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어디까지?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개대사물 몇 개? 5개 모두를 서울에 있으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에 있으면 경상북도까지. 그러면 제주도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울산광역시에 중개사무소 있을 때는 업무지역이 어디였다가? 울산광역시였다가 이제 제주도에 사무소가 있죠? 그럼 업무지역이 어디로 바뀐다? 제주도로 업무지역이 바뀔 뿐이지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이 없다. 이전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합니다. 무조건인데 반드시 신고해야 돼. 이전한 날부터 며칠? 2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한단 말은 이전한 지역이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이어도 신고해야 한다. 밖이어도 신고해야 한다. 이전할 때 무조건 두 가지는 첨부해라. 중개사무소에 걸려있는 등록증에 뭐가 있고 등록증 안에 사무소 소재지가 있죠. 신고필증 안에 뭐가 있고 사무소 소재가 있는데 현재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에 있는 신고필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전한 지역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사무소 이전 나오면 한 발자를 움직이면 이미 가지고 있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있는 사무소를 변경해야 되니까 무조건 첨부하고 이전한 지역에는 무허가 건물을 둘 수 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요? 무슨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가 나오겠죠. 대장은 누가 확인해요? 등록관청 확인하겠지. 이것도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할 때 가지고 온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은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외 불문하고 어떻게 해라? 신고 다 했다고 지금? 그럼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신고할 때 가지고 들어온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은 뭐 해야 한다? 새것처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다 없다? 등록관청행 시군구 내로 이전해도 원칙은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내로 분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변경이 없죠. 그러면 첨부한 등록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신고필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를 지우고 가지고 들어온 것을 고쳐줄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에서 재교부하고 교부를 구분하셔야 돼. 재교부 별말이 없으면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교부할 수 있다. 바뀌면 반드시 재교부. 사무소 이전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손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사무소 이전은 손님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 신고하자면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치면 이게 기본이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은 항상 이전할 때는 분사무소 이전인가 중개사무소 이전을 구분하셔야 돼요. 중개사무소 안에는 뭐가 게시되어 있고 등록증 원본을 걸고 있는 가게가 중개사무소. 법인이 아닌 자 몇 사람? 두 사람. 법인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 주사무소 공동사무소 있죠? 분사무소 빼고 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은 요것만 유의하시면 돼. 무조건 신고한다. 무조건 두 가지 첨부하고 관할 지역 내이면 교부할 수 되고 유의하시면 되고 중개사무소를 남구에 두고 있다가 해운대구로 이전한다. 해운대 갈 때 됐죠 이제. 덥다 날씨가. 중개사무소이고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며칠? 무조건 10일 해놓고 신고해야 한다. 어디? 등록관청이 바뀌었죠 지금. 등록증을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이전이 남구에서 해운대구로 바뀌어버리면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이제 관리감독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이고 관할지역 외 이전 나오면 10일 해놓고 이전 전화만 되고 이전
후 등록한 증에 신고할 때 두 가지 첨부해라. 뭐 가져왔어요?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가져왔죠. 자기 관할 지역내에 들어왔다 신고는 받았고 두 가지는 들어왔는데 자기 관할 지역내에 들어온 개업 공인중개사의 각종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어디 남아있고? 여기 남아있겠네. 이 사람 알고 있나요? 모르지. 모르고 있으니까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게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해갔다 신고받았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서류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해야 한다. 송부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부터 요청받고 송부해야 할 서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 여기에서 넘어올 때 이미 신고할 때 가지고 들어온 여기 두 가지 들어와 있는 등록증을 송부한다든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송부서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요 다음 기사항이에요.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기록을 담은 대장이 있겠네. 등록 대장 송부해야 되고 여기에서 중개하려고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신청 서류도 있겠죠. 여기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사고 치고 종전 등록관청에 행정 처분한 것이 있겠네. 몇 년치? 최근 1년간. 왜 1년치만 넘겨요? 행정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치만 넘겨요. 더 중요한 게 여기에서 법을 위반하고 종전등록관청이 행정 처분을 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등록관청이 지금 바뀌었죠. 등록관청이 바뀌었다 그 말은 행정처분권자도 바뀌었네 지금. 그러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는 지가 처분권이 없어졌으니까 넘겨라. 그러니까 신고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도 이전 후. 뭘 이전했다고요? 중개사무소이고 관할 지역 외에 남은 며칠? 10일. 신고해야 한다. 후. 송부 요청해야 한다. 후. 행정처분한다. 후. 전에 틀린 점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고. 분사무소 이전하고 중개사무소를 구분하셔야 돼. 여기는 신고필증 걸고 있죠.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는 주사무소. 그러면 분사무소를 주사무소가 남구에 있고 처음에 분사무소가 해운대구에 둘 수 있나요 없나요? 어디 빼고? 남구 빼고 해운대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죠? 이것도 분사무소도 관할 지역 내 남이 이전 며칠? 10일. 어디가 신고? 주. 신고필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주. 다만 관할 지역 내죠?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그 다음 뭐예요? 해운대구 해운대동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옮길 수 있죠. 그러면 101번지로 옮긴 사실을 해운대구청장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여기는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걸고 있는 가게가 아니고 신고필증을 걸고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여기밖에 없다고. 여기서 다 관리 감독하니까 서류 넘겨달라고 하고 송부한다는 개념이 여기 없다고. 모르고 있으니까 통보만 한다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인 때만 후후후 송부 요청한다. 송부 개념이 있지. 등록증을 걸지 않는 분사무소 송부 개념이 없어요. 뭐만 해준다? 통보만. 해운대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기장군으로 옮길 수 있다.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네. 며칠? 10일. 신고해야 한다. 어디? 주. 신고할 때 두 가지 가져와라. 신고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관할 지역 외죠.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해야죠. 재교부하고 보니까 해운대구청장은 이전한 사실 알고 있나요? 기장군수는 들어온 사실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고 지체 없이 이전 전에는 빠져나갔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통보하고 및 이전 후 시군구청장에게는 네 관할 지역 내에 들어갔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통보.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다 설치 신고든지 이전이든지 다 어디 간다? 주주가니까 등록관청에 와서 여기 등록관청에서 서류도 관리해버리지 서류 넘겨준다는 말 없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통보만 통보만.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에 이전이면 등록관청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신고해야 한다 후, 송부 요청한다 후, 행정처분한다 후.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교재 한번 보세요. 자, 43페이지 박스에 중개사무소는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휴업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그러면 언제든지 말을 쓰겠어요.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이전은 안 된다고. 공동 사용 목적이 없으면 업무 정지 2개월 받았다. 2개월 어쨌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문 닫을 거 아니야. 가게 이참에 이전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지금 2개월 받았어. 지금 문 닫았을 거 아니야.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한 며칠? 10일 신고한다고.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해서는 이전이 안 된다고. 지역 제한 없다. 다만 분사무소는 어디로 못 들어간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로 이전할 수 없고 이전 신고는 무조건 한다. 이전한 날 이 신고하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밑줄. 각종 절차는 어디서 하고? 이차는 사람도 대답이 안 돼요 지금? 위처가 별났나 별난 건 아닌데 이차는 사람이 각종 절차가 어디 정하고 각종 기준이 어디 정하고 그걸 못해요? 대답을? 1. 대통령령 2. 국토부령. 뭐를요? 뭐가? 기준은? 생 난리다 아침에. 등록 기준은 어디 정하고?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 불러놓고 기다리는 거,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자신이 없다. 두 개니까 불러놓고 기다려보시라니까. 7, 8월 문제풀이 가시면 이렇게 입 가만히 계시면 실력 안 됩니다. 무조건 불러놓고 기다리는 거야. 누구 하루 억수로 낸다. 수업 시간에. 너희도 할 수 없지. 합격하고 보자. 합격하고 평생 니 안 봐도 되니까 합격만 하자. 각종 기준은 대통령령. 절차에 관한 내용이 뭐예요? 개업 공인 중에서는 소속 공인인사 중개보조를 고용한 때, 한때, 언제까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개업 공인인사가 소속 중개보조를 고용한 때, 언제까지 신고해라. 뭐 한때, 언제까지, 뭐 하라. 이게 뭐 기준이요, 절차요? 이게 절차요. 사무소 이전한 때 며칠, 10일 내 신고하라. 이게 기준이요, 절차요? 어디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답 다 있잖아 지금. 국토교통부령.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아직 정신 놓을 때 아니에요. 10월 28일 오후 4시 이후에 정신 놓으시라고. 그때는 정신 놓기 싫어도 정신 놓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름 동안 몸살 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등산하고 난리고 뭐. 등산해가 사진 찍고 막 하늘이 너무 뭐 좋다나 뭐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사진 막 찍어 보내고. 저는 뭐 낙엽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글을 막 붙이고. 저는 학원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뭐 좋아요.
산란한 10월이 될 거요. 참으시라고. 평생이 시험 공부를 다 끝낸 거요. 이번에 올해 10월 28일 끝내고 정 따시면 이제 시험 공부하지 마요. 지겨워서가 아니고 사람 진을 다 빼고 뭐 생활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괄호초기 문제가 이전한 날 며칠 10일 괄호 나왔고 국토교통부령 거기에 괄호초기 나왔다고. 뭐 한때 며칠 내에 뭐 해라 이게 뭐라고요? 절차에 관한 내용이요. 그럼 다 뭐 국토교통부령 기준 나오면 어디? 대통령령. 신고할 때 무조건 두 가지 첨부해라.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뭐?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 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첨부한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은 재교부해라.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다만 관할 지역 내로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1. 그래서 관할 지역 내로 물을 때는 무조건 신고한다. 두 가지 첨부해라 해놓고 교부할 수도 있고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시험은 박스 밑에 중개사무소 미출하시고 관할 지역 외 뭘 이전했다고요? 뭘 이전했다고? 중개사무소를 어디로?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여기에 절차가 시험 나온다고. 뒤에 후 신고, 후 요청, 후 처분 돼 있죠? 그게 뭔 말이요? 신고해라 어디? 후. 송부 요청한다 누가? 후. 행정 처분한다 누가? 후. 신고는 이전한 날 며칠? 10일. 어디 가서? 이전 후 밑줄. 이전 후. 다만 관할 지역 내다. 내이면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송부 요청한다. 동그라미 2번. 이전 신고받은 누구는?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맞았지 않아요? 43페이지 있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 40. 송부 요청해야 한다. 누가? 후. 종전등록관청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등록관청 며칠? 지체 없이 미출하시고 송부해야 한다. 송부 서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 등록증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이미 어디 들어와 있어요? 이전 후에 들어와 있죠. 그거 빼고 첫 번째 등록 대장 밑줄,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그게 시험 나왔고 송부 서류에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등록 대장도 포함된다. 세 번째 최고 몇 년간? 1년 동그라미 행정 처분한 것도 넘기고 뒤에가 더 중요하네.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진행 중이다. 등록 관청이 바뀌었네. 그러면 밑에 행정 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바로 이번에 분사무소 미출 두 번. 분사무소 이전은 주신고 주재교부, 주전후 통보죠. 전후 동그라미. 전후가 뭐예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두 군데 다 통보해라. 주신고, 주통보, 주입니다. 분사무소 밑줄 이전 신고받은 누구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뭐 해라? 재교부해야 한다. 관할 지역 내이면 뭐 할 수 있고? 교부할 수 있다. 2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때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게 전후요. 통보해야 한다. 두 군데 다 통보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모의고사 이런 내용 다 틀립니다.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하고 과태료는 구분하셔야 돼. 과태료 처분은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고 형벌이고 징역형 벌금형은 형벌이고 과태료 처분은 법원하고 관계없이 시군구 시도의사 국장처럼 행정관청이 가장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주는 게 과태료 처분. 잘 속는다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됐죠. 중개사무소 이전일 때만 송부 요청 송부 개념 있는 거요. 후후후 개념 있는 거요. 그 최근 시험처럼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 후에 신고한다.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이전한 경우 이전 후에 신고해라.
무조건 주주주야. 그러니까 개념을 구분해 시험 나가니까 꼭 정신을 똑띠 차리셔야 돼. 이게 틀리시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장 동그라미. 인장은 손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손님이 가져갈 계약서 설명서에 찍을 도장이니까 손님과 관계 있는 바깥일이다, 지금. 그럼 인장 관계 개공은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증. 그게 기본. 자, 인장은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에 대해서 법에서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인장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게 하는 이유는 계약서 설명서에 찍을 도장은 이것저것 막 찍지 말고 등록된 인장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의무인데 등록해서 쓰고 있는 도장은 바꿀 수도 있다. 등록된 도장을 바꿨다면 바꿔서 쓰겠다 할 때 사용할 인장은 등록된 것만 사용해야 되죠. 바꿀 수 있는데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변경한 때 등록해야죠. 며칠? 똥칠이야. 똥칠. 변칠 똥칠. 기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누구하고 누구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등록을 해라?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로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다만 소공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를 할 때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 개선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고용신고와 함께 등록을 할 수 있다. 인장을 등록하고 인장을 쓰라는 이유는 뭐예요?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을 구분하시면 되지. 민법에서 법률행위 일반적인 성립 요건. 법률행위. 사람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면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의사표시 하자가 있어도 성립된다. 성립 불성립이나 하자도 안 따집니다.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성립되었다. 너 말은 인장이 성립 요건이야? 계약서가 성립 요건이야? 아니다 그 말이야. 유효 요건은 뭐예요? 법률행위 일반적인 유효 요건. 그러니까 민법을 붕 띄워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띄엄띄엄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당사자는 뭐 권리 주체는 안 나오지만 근데 의사표시부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으면 몇 조? 배우잖아요. 108조 해가 쭉 배우잖아요. 이걸 틀을 잡아놓고 펼쳐 나가야지. 성립이 된 다음에 유효무효를 따지죠.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다. 유효무효를 주장해요? 성립되지 않은 유효무효가 묻는 거예요. 그 유효요건이 뭐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의사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능력자일 것, 의사 목적은 확정적이다, 실현 가능하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하면 배우죠. 이걸 틀어 잡고 배우는 거 아니야? 이게 자체 시험 잘 안 나오지만.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장을 등록하고 인장을 쓰라. 계약서 쓰라. 계약서 꼭 써야죠.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 계약 자유 원칙이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약서를 꼭 쓰는 이유는 뭐예요? 증거로 남겨두라 그 말이고 계약서에 꼭 등록된 도장을 찍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내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내 도장 들어갈 테니까 내한테 책임 물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나 인장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새까만 거짓말이죠. 예. 여기가 가장 기본 지문. 그러면 등록할 도장이 뭐인지 이게 중요해요. 등록을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언제까지? 업무 개선에 다만 할 수 있는 듯 있는데 등록해야 할 도장은 법인이 아닌 자, 개업 공인 중에서 몇 사람? 두 사람. 이름 뭐?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 중에서 두 사람. 이름 뭐요? 부칙 개공. 공인 중에서는 개공. 소속도 법인이 아닌 자죠. 법인이 아닌 자 할 때 개공 두 사람, 소공까지는 인장에 제한이 있다 없다? 법인이 아닌 자, 기출문제처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은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도장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 말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크기는 제한이 있다. 가로 세로 7에서 30.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쪼개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쪼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쪼개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것이 마음인데 꼭 요구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막도장도 가능하다. 자기 성명만 들으면 돼요. 크기만 제한하는 거예요. 법인은 도장에 제한이 있다 없다? 법인인 개업 공인에서는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 나눠지겠네. 주사무소, 분사무소는 다 법인 가게죠. 원칙은 어떤 법? 잘 모르는데 상업만 나오면 돼.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 인장? 대표자가 등록, 대표자 개인이 등록했나요? 법인이 등록했어요. 법인이 등록한 개공이요. 그러면 대표자의 인장하면 안 되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라. 그러면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 말은 법인 인감을 꼭 등록하라고. 여기 원칙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도 법인 가게죠. 원칙은 상업 등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근데 인감 도장이 한 개밖에 없다. 개인도 한 개밖에 없듯이. 그럼 한 개 가지고 쓰라. 그러면 같이 쓰라 하면 불편하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주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 법인의 인장만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분사무소도 최근 시험처럼 상업 등기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틀렸어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만 선택권을 준다? 분사무소만. 주사무소는 반드시 상업 등기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야 한다. 어디는? 주사무소는. 분사무소는 한 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 책임자가 찍을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 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는 인감도장을 꼭 등록하는 것이 아니죠. 법인 주사무소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죠. 그래서 인장 등록할 때는 방법은 원칙은 서식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앞으로 사용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법인은 뭘 등록해야 하므로 법인의 인장을 꼭 등록해야 되니까 인감증명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상업 등기 규칙 법인의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인감은 꼭 어디만 등록하고 법인 주사무소만. 그러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이 인감 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법인만. 여기는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여기는 법인은 도장이 크기가 제한이 있다 없다? 개인은 도장은 풀었다고 성명이 있으면 다 되고 크기만 제한하고 법인은 법인 인감을 꼭 등록하도록 제한하는데 크기는 제한이 없다고. 똥칠이요.
내용이 없어요. 요것만 물어요. 이게 요즘에 최근에 잘 나오고 있다. 이게 낼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장의 등록 및 사용 의무는 세 줄 나와 있죠. 계약서 등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개공은 제재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 받을 뿐이다. 인장 등록해야 한다. 누가? 개공 및 소공은 언제? 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신청 시에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공이면 고용 신고하는 때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인장과 방법은 맨 밑에 법인이 아닌 자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 뒤에 소공 밑줄. 소공은 도장에 제한이 있다 없다. 등록할 인장에 땡땡 보니까 인장에는 제한이 없다. 크기만 제한이 있다.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0mm 이내 인장이면 되죠.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인감 도장을 꼭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면 안 되고, 법인은 인장에 제한이 있다. 크기는 제한이 없다. 법인 주사무소 밑줄 반드시입니다. 상업등기규칙 누구의?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있다. 인장 등록도 방법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말은 어디만 쓴다? 법인만 쓴다.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해야 한다. 할 때 선택할 수 있죠. 반드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똥 7. 추가된 것이 인장 등록도 변칠 밑에 보니까 변경한 때 7일 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증에 등록해야죠. 괄호 보니까 전자문서에 등록 가능하다. 뭐 말이에요 이게? 스캔 떠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캔 몰라요? 몰라도 돼. 똥칠인데 인장 등록을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 밑줄에 드시고 위반 시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넘기시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은 손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게 기본이고, 업무 정지는 2분의 1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분의 1 가중하여 처분해도 업무 정지 기간은 최대 몇 개월?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업무 정지는 최대 받아봐야 몇 개월? 6개월. 그럼 개업공인회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몇 개월 경고했다면? 6개월 경고했다면 결격 사유이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6월 초과하여 휴업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이면 제재가 1. 과태료 처분, 2. 업무정지, 3. 임의적 취소, 4. 절대 취소. 6월 초과 휴업 나오면 업무정지 최대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그럼 업무정지 넘어섰네. 6개월 초과 휴업 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임의 등록 취소. 신고하자는 것은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6월 초과 휴업은 책에 다 있어요. 지울 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고 칠판 지울 때 저 혼자 지울 때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테이프는 돌아가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개인 사정이 있으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휴업할 수 있다. 휴업은 누구 마음이요? 개공 마음이죠. 그런데 법에서 일정 기간을 넘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휴업했다가 휴업 사유가 풀리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할 때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휴업했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네. 변경 신고도 미리 신고. 아예 가게 접을 수 있다. 폐업 신고도 할 수 있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6월 초과 휴업이면 임의 등록 취소. 휴업 신고해야 한다. 얼마? 휴업 신고해야 한다. 3, 5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 대상이요. 3개월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2월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니까 4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미리 신고하는 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라. 등록증을 첨부하여 며칠 전까지 있잖아요. 휴업 신고해야 한다. 얼마? 초과하고자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 과목의 특징이 그래요. 휴업 신고 나오면 휴업 신고한 때 나오면 얼마? 휴업 신고했다고 이미. 휴업 신고했다고 얼마? 휴업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얼마? 3월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신고했다 그 말이죠. 등록증 첨부했어 안 했어요? 그럼 가게 등록증 비어 있겠네. 휴업 신고 기간 중이어도 재개할 수 있다. 휴업 신고 기간 만료가 되어도 언제든지 자기 가게를 언제 재개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요?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 있고 기간 만료도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다고? 등록증 비어있네. 그 말은 여기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말은 2개월 휴업이면 신고한다. 등록증 걸려있다. 가게 문만 닫으라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재개하면 됩니까? 가게 등록증 있으니까 신고할 필요 없이 재개한다고.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뭘 한 다음이라고? 휴업 신고를 한 다음이어서 재개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으니까 등록증 없으니까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재개 신고를 한 목적이 뭐예요?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재개 신고요. 등록증은 반환해야 한다. 며칠? 즉시 반환이요. 반환받은 등록증은 가게 다시 개시하고 일을 하면 되겠네. 그런데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가 돼가는데 가만히 예상해 보니까 재개가 안 되겠어요. 재개가 안 된다 그러면 휴업 사유가 안 풀렸네. 그럼 연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변경 신고한다고.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휴업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얼마 초과할 수 없다.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 초과할 수 없다. 6월. 기간 제한은 얼마? 6월 초과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 천지다. 질병, 요양, 징집이병, 취약 등의 사유이면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가 없으면 6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4개월 휴업하고자 신고했죠? 등록증 걸려있네. 4개월 기간이 끝나는데 재개가 안 되겠다고. 연장해야 될 거 아니야. 질병, 요양, 징집이병,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하여 휴업 신고, 변경 신고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가 없으면 2개월만 더 가능하겠네. 6개월 이내에서 변경하든지 6개월 초과든지 무조건 사전에 신고해야 한대. 미리 하는 거예요. 아예 폐업을 하겠다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첨부하여 며칠 전?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 신고한 때 간판 철거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라. 이게 다요, 다. 요게 한 개 질문 문제라고 이게. 요거만 물으면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묻겠네. 3월 초과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등록증 첨부해라.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에 안 신고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한대.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뭘 한 다음이어서? 휴업 신고한 다음이다. 그러면 등록증이 있어요? 등록증 첨부해야 한다. 등록증 첨부란 말 들어가는 자체가 틀렸고, 여긴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가도 되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신고 가능한 것은 뭐? 재개, 변경 신고. 전자문서 신고할 수 없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법인의 분사무소도 주사무소는 영업하고 있죠.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 재개, 변경, 폐업할 수 있다. 분사무소별.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3월 초가 뭐다? 휴업이니까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런 거 시험 나오고, 다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손님과 관계 있어요? 손님 관계 없으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공인중개사법에 승하고 있는 업무정지 기준기간이 2분의 1을 가중해도 최대 몇 개월?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질병, 요양, 징집이병, 취약 등의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고 있다. 제재가 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휴업 기간 중이어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한 날 며칠? 신고해야죠. 휴업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하고자 한다면 신고하면 되고,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 신고하면 되고,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다만 휴업 기간 중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이므로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이중 소속할 수 있다. 그건 절대 금지요. 업무 정지 기간 중 폐업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고 폐업은 가능하지만 등록할 수 없다. 책 봅시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1. 사전 신고 의무다. 사전 등을 미리 신고합니다. 3월 뭐? 초과 하고자 미리 동그라미 신고합니다. 기업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3월 초과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미리 신고한다. 사전에 휴업 신고해야 한다. 법인 분사무소가 3월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 분사무소별 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할 수 있죠. 폐업하고자 미리 신고, 재개하고자 미리 신고, 변경하고자 미리 신고. 어디 동그라미 하시라고? 미리에 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 신고 방법은 폐업 신고 밑줄 등록증 첨부해라. 그러니까 전자문서 X죠. 재개 변경 신고는 뭘 첨부할 일이 없다. 등록증 첨부가 X 돼 있으니까 전자문서 O 돼 있죠. 휴업 신고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 초과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이면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3번은 재개신고 밑줄. 재개신고한다는 말은 뭘 한 다음이어서? 휴업 신고한 다음이어서 등록증 첨부한다. 등록증 첨부 들어가면 안 되고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시 동그라미 하시고, 신고한 휴업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 있다. 기간 만료 재개할 수 있다. 미리 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척은 며칠 반환해야 한다. 즉시. 휴업 신고 기간에 변경 신고도 등록증 첨부해라. 며칠 전까지 신고해라. 변경하고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월 초과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 밑줄. 휴업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아니므로 휴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휴업 신고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다. 가게는 도와라. 왜냐하면 누구니까? 개공인은 가게는 유지해야 한다. 이전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관계없어요. 휴업 기간 중인 개공,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가능하다. 절대 금지이죠. 등록 간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에게 통보? 누가? 등록 간청에 통보하니까 누구에 관한 사항을?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누가 한 거예요? 개공으로부터 받은 이전 신고, 고용 신고, 휴,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사항이다. 위반 시 제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얼마? 6월 초가 휴업이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절대적은 등록 취소해야 한단 말인데 절대 취소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자는 것은 얼마? 100과. 여기까지가 12개에서 14개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용어의 정의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나오면 한 문제, 공인인증서 자격시험제도 한 문제, 결격사유 한 문제, 그 다음에 등록기준 한 문제, 등록 절차 한 문제. 이거만 8문제지 지금. 고용인 한 문제, 법인 몇 조? 14조 한 문제. 업무 지역은 부칙 제한 있다. 중개대상물 범위는 종별 제한 있다. 중개대상물은 부칙도 몇 가지? 5가지. 사무소 설치해서 분사무소 공동사용 한 문제. 이전에서 관할 지역 외에 한 문제. 인장 한 문제. 휴폐업 한 문제. 14문제 나와요. 예? 제 생각에 중간에 빠진 게 많아요. 포상금도 나오고 포상금도 사무소 명칭도 잘 나오고 나오는 게 중간에 있다고.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내용이 몇 개 빼고 대부분은 손님하고 관계없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걸 배웠어요. 등록증 개시해야 한다. 얼마? 손님과 관계없죠?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이 몇 자? 8자든 5자 문제 써야죠. 5개 광고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의무는 없죠? 하는 경우 뭐는 넣어라? 성명. 간판에다가 사무 소재를 넣으라고? 등록증에 있는 신고 필증에 있는 누구 이름?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있는 누구 이름? 책임자. 성명 표기하지 않으면? 거짓 표기하면? 사무소 명칭 간판은 다 바깥 일 아니에요. 다 백과요. 표시 광고 백과. 그죠? 사무소 이전 백과.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손님과 관계 있는 걸 배운 게 고용인은 손님과 관계 있다. 고용인 관계에서 고용 신고하지 않거나 종료 신고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인장은 손님과 관계 있다. 그런 정도.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과 관계 있는 바깥 일을 배우신다고. 제목이 중개 업무죠. 여기에 기본 제재가 뭐라고? 업무 정지야. 좀 더 심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중개 업무는 중개업이라 하면 얘가 아니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중개 업무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다른 사람이 누구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개해달라고 의뢰인이 왔죠. 의뢰받은 개업 공인에서는 뭐 해주겠다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하겠죠. 그러면 가게 들어온 손님인 중개 의뢰인과 가게 소장인 개업 공인에서 간 어떤 계약?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했으니까 중개를 본격적으로 하겠네. 중개 행위를 한다는 말은 손님이 내놓은 물건이 있겠죠? 조사 확인하겠네. 확인하여 누구에게 설명하고? 매수 임차 의뢰인인 취득하고자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시했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중개가 완성되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마무리 작업 몇 가지? 세 가지. 거래계약서 교부, 설명서 교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 교부하고 요 대가로 받는 것이 뭐다? 중개 보수. 여기에 중개업 아니야.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여기에 중개업이요. 요 순서대로 교재가 되어 있다고.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면 손님하고 소장하고 어떤 계약?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은 의뢰인 상호간 계약이다. 중개 계약은 중개가 완성되어야 성립된다. 전속 중개 계약은 요식행위로 볼 수 있다.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의뢰인 상호간 하면 안 되고 개공 상호간 해도 안 되고 중개 계약은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다. 중개 계약은 중개가 완성된 때 성립된다.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들이 승낙의 의사 표시면 되니까 요물 계약이 아니고 낙성 계약이고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 기능밖에 없지.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불효식 계약이니까 전속 중개 계약이든지 일반이든지 다 불효식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지. 요물 계약이 아니고 불효식이다. 요식 계약이 아니다. 그런 게 기본. 지금 질문이 중개 계약은 의뢰인 상호간 계약이다. 아니다. 틀렸고 중개 계약은 중개가 완성된 때 성립된다. 아니다. 낙성 계약이지. 요물 계약이 아니고 전속 중개 계약은 요식 행위로 볼 수 있다. 아니다. 틀렸다. 계약서 쓰는 이유는 증거 기능밖에 없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 함정입니다.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서 손님인 개인이 소장인 개인한테 와서 일을 맡기는 계약이죠. 네. 중개해달라고. 네. 민법에서는 개인 간에 여러 일을 맡기는 제도가 있다. 대리권 수여하는 것도 일 맡기는 거죠. 네. 위임계약도 위임한다 그러면 일 맡기겠다 말하냐. 도급계약.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인 간의 일을 맡기는 계약인 중개계약이 있다면 민법에서 일을 맡기는 대리, 위임, 고용, 도급이 쭉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서 현재 공인중개사법상 누구하고 누구 간? 개공과 의뢰인 간 어떤 계약은? 판례에서 민법상 어떤 계약과 같다? 위임관계와 같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 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공통점이 있다. 같다고 했으니까 위임계약을 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성관주의로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판례에서 위임과 같다 되어 있으니까 중개계약한 개공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근 시험에 위임관계 중개의뢰인과 개공 간에는 위임관계 있지 않으므로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 어떤 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중개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중개계약도 사법계약이죠. 사법계약이 뭐예요? 개인 간 계약. 사법계약을 배우시는 법이 뭐예요? 계약자의 원칙이 있겠죠. 그러면 민법은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중개계약도 사법계약이죠. 민법이 우선 적용돼요.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중개계약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중개보수는 계약 자유, 민법상 계약 자유 원칙 중 내용 결정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한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도 제한이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인 데니까 당사자가 약정으로 한도를 배제할 수 있어요? 없대. 뭐 임으로 뭐 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특성상 일시적으로 임을 나오면 다 속이는 말이에요. 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손님이 가게 와서 일을 맡기겠죠. 중개계약 기간을 법에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라 합니다. 중개계약 기간을 법에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다. 있다. 전속이든지 전속 중개계약은 법에 정하고요. 서식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유효기간은 법으로 얼마로 정하고 있다. 3월로 한다. 3월로 반드시 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약정을 하지 않으니까 법에서 기준만 정해놓겠다. 당사자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을 하여 3월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2개월 약정할 수 있다. 5개월 약정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달리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다. 공인중개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중개계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만 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는 말이니까 개념을 물은 것이 작년 시험에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일반 중개 계약하러 간다. 그 말은 일반은 제한이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제한이 있다 없다? 작년 시험 나왔던 게 전속이죠. 의뢰인은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속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 일반 중개계약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둔 제도가 전속 중개계약이어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쉬었다. 이거 지우지 마시고 정리합시다.